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분석을 계속 해결하다가 결국 딥러닝이 된 거예요. 1905년도에 힌튼 교수가 그 기존에 있었던 인공신경망 분석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그 활성화 함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가중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각은 인공신경, 그러니까 뇌죠, 뇌. 예.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관계를, 저도 이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생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런에서 뉴런 축색 돌기 이런 거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이 뉴런에서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을 줘서 다음에 또 뉴런에 자극을 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해당된 뉴런이 활성화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다음 자극에 영향을 주는 거죠. 스위치가 10개 있으면 어떤 스위치를 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불이 뭐가 들어오고, 그 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다음에 또 어떤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쇄적인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이제 고안해낸 거죠.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인간처럼 뭔가 일을 하려면 인간의 뇌 구조를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1900년도 중반, 그러니까 40년 이후부터 많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연쇄적인 반응들로 결과들을 이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게 상당히 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상당히 큰 변화가 뭐냐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 분석의 사고에서는 집단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때 이 딱 한 단계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Y 변수를 환자냐 정상이냐로 하든, 아니면 무슨 집값을 예측하는 거로 하든, 결과가 종속 변수가 그 범주형이든 아니면 연속형이든,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예를 들어서 BMI나 콜레스테롤이나 담배, 흡연, 그 예측 변수죠. 설명 변수, 독립 변수, 특성치. 집값이라면은 주변 집값, 학교가 몇 개냐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측 분류하는 한 단계의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통계 분석적인 방법을, 선형의 분석, 로지스틱의 분석, 어떤 거든 간에 나중에 배울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 번에 나누는, 한 번에. 자,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한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나누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입력 변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결과 변수가 나오는 구조에서 중간에 임의적으로 이들에 의해서 뭔가 분류되는 숨겨진 층을 더 만들자. 여러 단계로 만들자. 저는 이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나눈 게 아니라 집단들이 있으면 한 번 나누고 안 나눠진 거 또 나누고 안 나눠진 거 또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더 넘어가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숨겨진 층, 이걸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거를 더 만든다는 건 차원을 더 넓힌 거예요.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 2개, 종속변수 하나, 그러면 2차원이나 3차원인데
이들을 특성을 더 잘 뽑고 분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2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나눠져서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소득과 지출이 있으면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가 결국 케이스의 응답값이나 관측값이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비슷하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저축이라고 하는 축이 하나 더 만들어 있어요. 뭐 저축이라는 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임의적인 축이라도 됩니다. 그러면 3차원으로 얘는 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상에서 더 벌어져. 그러니까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3차원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얘와 얘가 더 3차원에서 가까운 게 그리고 얘와 얘는 더 먼 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그냥 평면에서의 두 좌표가 아니라 이게 공간에서의 좌표면 그리고 이게 3차원이 아니라 7차원, 8차원, 9차원으로 확대가 된다면 비슷한 것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먼 것은 더 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리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구글에서 이제 뭐 딥러닝을 더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워드 투백, 닥 투백처럼 텍스트 분석을 더 하는데 그때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걸 3차원을 몇백 차원으로 늘리고 이거를 뭐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결국은 더 잘 분류하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은 아니죠. 공간적인 개념을 확 늘려서 여기 있던 애들을 차원을 더 주면 저쪽으로 가고 우주의 끝으로 가고 자 여기 태양계에 있던 애가 좀 더 다른 차원에 있으면 저기 은하계로 가고 멀어지거나 혹은 비슷하게 있는 애들은 또 이제 더 상대적으로 가까워진 확연하게 분리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구조와 넓은 구조를 둠으로써 구현이 된 거죠. 그걸 처음부터 생각을 했겠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뭐 발전의 아이디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할 때도 커널 함수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차원을 늘릴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분류가 더 잘 되고 예측이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통계 분석에서 한 단계로 했던 것을 두 단계 혹은 세 단계로 나눠줌으로써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뉴런으로 이어지는 인풋 아웃풋의 연쇄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층 구조라고 하죠.